여러분 편안한 잠 주무셨습니까? 6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선선하네요. 비도 안 오고요. 일단 뭐 장마철 들어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습하다는 건 역시 이제 여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합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좀 주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주식시장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조금 이게 어떻게들 보셨어요? 어제 제가 마켓 나우 일부 진행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오전장만 해도 좀 주춤했죠. 근데 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무려 1.8%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2,900을 회복하는 걸 넘어서 2,946포인트, 2,940포인트를 역시 또 3년 반 만에 넘어서는 이런 걸 이제 기염을토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코스닥도 1%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낙폭이 좀 있었죠. 그런데 계속 꾸물꾸물 올라가더니 결국 이렇게 1% 넘게 올라가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마디로 오전에 저희도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상황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겨루기가 어제 오전장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좀 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계속 간다라는 거죠. 계속 고에 대한 어떤 세력들과 아니야 이제 그동안 많이 달렸잖아. 이제 요걸 빌미로 해서 요걸 계기로 해서 조금 쉬어가는 게 좋아라고 하는 일단 스탑 단기 조정의 어떤 세력들과의 굉장히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졌는데 결국 승자는 아니야 계속 가야 돼. 계속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이 계속 이 세력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승리도요. 이 정도 되면 뭐 완전히 그냥 압도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특히 코스피 1.8% 상승률이요.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비해서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 한 달짜리인데 어제만 놓고 보더라도 니케이가 1.2%, 상해 종합이 0.8%, 홍콩 항생 0.7% 올랐으니까 우리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2배 이상 오른 거죠. 최근 한 달치만 놓고 보시자고요. 코스피가 무려 12.1%, 12%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데 보십시오. 지금 사실은 뭐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항생지수가 그나마 3% 정도 오른 거 말고 나머지는 뭐 1%대가 그나마 선방이고 유로스톡스 50, 유럽의 대표 지수죠. 마이너스 2.5%. 그다음에 미국의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1%. 뭐 나스닥도 1%밖에 안 됐고요. 이렇습니다. 이게 최근 한 달 사이에 우리 코스피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하는 거죠. 또 보면 뉴욕 시장에 있는 이 한국 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매일 체크를 하는데 매일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2, 3천억에서 적게는 몇백억까지. 최근 제가 한 2주 사이에 뭐 계속 봅니다만 최근 2주 사이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간 게 없이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사는 이게 뭐 국내 서학개미들이 글쎄요 살까요? 미국에 가서 굳이 미국에 있는 한국 주식시장 투자하는 ETF를 살까요? 결국 이제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나 이제 외국 사람들, 해외 투자자들이 산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한국 시장을 좋게 본다는 얘기고 그게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코스피의 아주 압도적인 상승률로도 확인이 된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새삼스러운 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코스피가 딴 데보다 좋은지. 뭐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뭐 이것도 뭐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계속 우리 시장을 눌렀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일시에 해소가 됐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보통 이렇게 뭐랄까요 장이 급등을 할 경우에 수급이 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에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반도체도 뭐 아주 뭐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반도체 쪽으로도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측면과 동시에 기존에 주도주였던 조방원 쪽에도 여전히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가 요즘에 또 이 중동 사태 때문에 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보통 원달러 환율이 오르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시장이 이번 사태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가장 큰 근거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달러가 보통 이럴 때는 안전자산 선언 때문에 올라야 되는데 달러도 인덱스도 좀 이렇게 뭐 올라가지 않죠. 그렇게 급등하거나 이러지 않죠. 당연히 원화 가치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만 어제 좀 찜찜한 거는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팔았는데 매도 규모도 작지는 않습니다. 3천억이 넘게 팔았으니까.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정도, 한 2, 3일 정도 외국인들의 수급 문제, 요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외국인들의 이 태도가 바뀌는 것이냐, 아니면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달리려고 하는 것이냐. 오늘 아마 시장에서 이 부분이 좀 판가름이 나지 않겠나. 오늘 내일 정도예요.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두 번째. 게임주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올 하반기에 신작 온다. 기지개 켠 게임주. 게임주의 그 KLX 게임 탑 10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달 들어서 8%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코스피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이달 들어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 그러니까 지난 4월 초에 저점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26%가 넘게 올랐고요. 코스피가 비슷하게 올랐는데 코스피보다 조금 더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이렇게 좋은데 코스피 수준으로 좀 이 게임주들의 주가가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마침 표에도 좀 나오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올랐죠. 네이버에 뭐 게임주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조이시티, W게임즈, 네오위즈 홀딩스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23%, NC소프트가 12%, 넷마블 11% 이렇게들 올랐더라고요. 컴투스도 좀 오르고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요즘에 분위기가 좀 좋은 거죠. 사실은 게임주가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은 기대감은 있었죠. 왜냐하면 작년까지 워낙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뭐 작년에 일단 보면 뭐 엔터주, 게임주 뭐 이랬습니다. 뭐 석유화학, 뭐 철강 이랬는데 사실 올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석유화학, 철강, 그다음에 뭐 엔터주는 작년 말부터 올랐고 이렇게 다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도 따라 오르겠구나 싶었는데 올 초에 조금 오른 듯 하더니 다시 다시 뭐 무너져 내렸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다시 좀 하향세로 돌아갔었죠. 결국은 모멘텀이 약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게임주들이 좀 오르는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안 좋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역시 중요한 거는 뭔가 게임주들을 살릴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 것이냐. 결국 게임은 신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기대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주요 게임사들 신작 출시들이 좀 잇따르고요. 특히 대작들이 이번에는 좀 많다고 하고요. 또 중국에서 판호 이렇게 새로 발급받는 이런 데들도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가 좀 밝아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좀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요즘에 특히 바이오 쪽에서 하고 그 AI 쪽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를테면 올해 초에 있는 CS 2025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대형 글로벌 이벤트가 모멘텀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죠. 특히 바이오가 이제 아주 유난히 그 혜택을 많이 받는데 게임주들도 다음 달, 다다음 달 연이어서 세계적인 그런 게임 쇼가 펼쳐집니다. 다음 달에는 상하이에서, 그다음에 8월 달에는 독일 퀼른에서 글로벌급의 이런 게임 쇼가 펼쳐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대부분 다 참여해서 신작들을 내고 뭐 이런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기대감으로만 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1분기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진 데도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7월, 8월 넘어가면 7월 말쯤 되면 이제 2분기 실적들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게임주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게임주 말고도 사실 투자하기 좋은 데들이 여전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무리하게, 물론 저점 매수하는 그런 뭐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잘 나오고 있는 데를 조금 올라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거니까 게임주에 대한 투자는 수치를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토피아 오늘 건데요. 미국에 진출한 휴젤 앞날이 밝다. 공매도 발빼는 투자. 공매도를 이제 올 3월 31일 날 이제 전면 재개가 되면서 공매도가 좀 많이 몰려있던 어떤 업종들, 그게 이제 조방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주들 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주가가 제일 많이 빠진 건 2차 전지 쪽이었던 거고, 조방원은 오히려 더 주가가 더 날랐죠.
휴젤 이 회사도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올 3월에 많았었습니다. 256만 주 공매도가 256억어치 공매도가 쌓여 있었던 게 지금 이제 3월 말에 그렇게 쌓여 있던 게 지금 한 2달 반 정도 되는 거죠. 이제 6월 중순이니까 절반 이하로 61%나 공매도 이 물량이 줄었고요. 그 사이에 휴젤의 주가는 연초에 26만 원대에서 지금 36만 원대까지 10만 원 정도가 오른 거니까 대략 한 40% 가까이 오른 거네요. 그죠? 굉장히 주가도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게 공매도 물량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휴젤의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보니까 실적이 좋았더군요.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수치가 확인이 돼 줘야 됩니다. 1분기 매출액이 전년 20%, 영업이익은 62%. 그다음에 또 하나 기대감을 주는 게 휴젤이 지금 올해부터 미국에 이 톡신을 좀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에 있는 유통사와 손을 잡고 이게 올 1분기 때도 전년 비해서 18%. 그러니까 아주 뭐 굉장히 폼나게 전년 대비 상승률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톡신 매출이 딴 데서 했던 것에 비해서 미국이 좀 출시를 하는 것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휴젤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가 이제 파마리서치 얘기를 할 건데요. 파마리서치 얘기로 바로 좀 넘어가죠. 아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이 분할 문제가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좀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파마리서치 분할상 중복사 한장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어제 머스트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파마리서치의 지분을 1%쯤 갖고 있는 운용사에서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번 인적 분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미용기기나 이쪽 의료 쪽 의료 쪽 미용업체 중에서 이제 가장 확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분할을 한다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 소위 말하는 악재가 좀 벌어진 거고 앞서 말씀드린 이 휴젤 같은 후발주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가 좀 해소가 돼가고 있는 거고요. 뭔가 여기서 좀 뭔가 변화, 전환에 이게 좀 교체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주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머스트 운영의 이 반대의 의견은 니네 결국은 뭐 인적 분할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 하는 거지만 뭐 결국은 따지고 보면 대주주한테 유리한 그런 인적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파마리서치 홀딩스 이 존속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여기에 향후에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성이 다 이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홀딩스가 75%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신선회사는 파마리서치, 여기가 이제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죠. 여기가 26% 정도 이 지분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마리서치 홀딩스에 너무 많은 그런 무게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봐서는 실제 돈 버는 게 파마리서치니까 이쪽으로 뭐 다 가지 않겠냐 싶지만 실제로는 파마리서치 쪽으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이 다 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제 저녁에 또 키움증권도 M&A라든가 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결국은 지주회사 쪽으로 다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지분율 나눈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61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예, 작년에 사실 우리가 잘 알죠. 이런 기업 분할, 쪼개기, 그다음에 뭐 유상증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얼마나 격하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사실 이렇게 분할하는 이유 뭐 있겠죠, 당연히.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또 본다는 거거든요. 또 이제 감독당국에서도 이게 상법 개정안 되기 전에 시행되기 전에 이제 좀 서두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일단 현재로서는 뭐 증권사도 그렇고 운용업계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어제는 주가가 5% 넘게 반등을 했지만 이 소식이 처음 전해진 13일 날에는 주가가 17%, 뭐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조 원이 날아갔으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고 감독 당국에서도 뭔가 이제 반응이 좀 있겠죠. 뭐 수면 안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이 파마리서치 측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주목이 좀 됩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